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를 엄청 가슴 뛰게 한 펠로우분이 계셨습니다. 김금혁 펠로우가 첫 번째로 나올 거고요. 이분의 편지를 들으면서 저는 거의 전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금혁 펠로우분을 모실 텐데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너무너무 듣고 싶으시잖아요? 듣고 싶은 만큼 크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2012년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그리고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쉬운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답을 쉽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 11평 남짓되는 국가로부터 받은 임대주택 그 텅 빈 방 안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벽만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진짜 혼자네? 나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통장에 돈도 없는데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또 제가 같이 나서 자란, 그리고 같이 공부를 했던 수많은 친구들과도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런 외톨이 신세였습니다. 저의 이런 모든 이야기는, 즉 저한테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베이징에서 있었던 어느 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북한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토대가 좋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경험했을 것 같은 정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경험했을 그런 가난, 기아, 고통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김일성 종합대학교도 들어갔었고 해외로 유학을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를 가진 그런 정말 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학을 나가면 보통 1년 정도는 우리가 어학연수라는 걸 받습니다. 이제 저도 어학연수를 이제 베이징 어원대학에서 받았는데 배정받은 반에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북한 사람은 저 혼자였고 한국 친구들, 일본 친구들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당시 북한 당국으로 받은 교육은 어딜 가든 한국인과 마주치면 절대로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철저히 그 지시에 따랐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첫날에 저희가 나눴던 대화는 영어로 How are you?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같은 민족인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이 밥도 먹고 또 이제 같이 팀플도 하고 또 이게 언어 수업이다 보니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들과 저 사이에 있는 벽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 친구들 덕분에 저는 한국 소주도 마셔볼 수 있었고 또 춘천 닭갈비라는 음식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억하시는 2010년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인해서 폭침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와는 굉장히 그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게 북한이 소행이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가 나가자마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또 하지 않고 일부러 저의 눈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있었는데 천안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당연히 북한에서 교육받은 대로 철저히 북한 입장에 서서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건 너희가 자작극인 거다라고 엄청 열심히 북한을 대변했습니다. 그렇게 토론이 길어지다가 결국은 토론의 주제가 천안함에서 북한 이슈 전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정말 많은 한국 친구들이 왔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북한의 대량 아사 문제, 북한의 민주주의, 독재 문제, 또 정치범 수용소 문제 이런 것들을 저한테 거론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왜 당황스러웠을까요? 저는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인권, 정치범 수용소, 그게 다 무슨 얘기야?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묘지책으로 어떤 말을 한지 아세요? 북한도 민주주의야. 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인민공화국이야. 민주주의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야, 친구야, 너는 북한의 서울대라고 하는 그런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면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뒤통수를 정말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게 아니야? 뭔데? 너희 나라는 선거를 이렇게 하지. 너희는 99%가 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잖아.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야? 저는 그게 당연히 민주주의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 충격과 내가 이 토론에서 졌다는 그런 어떤 배신감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쳐가지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인터넷에 정말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했죠. 북한, 민주주의, 독재, 고난의 행군, 아사.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말 수많은 정보가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 경험을 그날 처음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현실일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유학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검색했던 게 저는 위키피디아에 김정일부터 검색을 했었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절대적인 외인이고 누구나 다 흠모해야 되는 사람인데 과연 그런가? 이러면서 검색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4명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에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께서 그럴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베이징에서만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사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 현실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몇 개를 봤다고 정말 잘 나가던 친구가 보이비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추방을 갔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저의 부모는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렇게 되기 싫으면 밖에 나가서 행동, 말조심 해. 그걸 따라야 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대화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살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었기 때문에 애써 그런 현실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거대한 진실 앞에 혼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돈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 누구의 피아땀으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정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북한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그 친구들이 추천해준 정말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일까?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혹은 뭐 신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절대로 금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니? 과연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듣고 자란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학생들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무엇이든 해야겠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대라는 그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울분에 차서 혹은 희망에 차서 편지도 쓰고 그 편지를 한국에 있는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유엔에 북한의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나서줘야 된다고 진정서도 써서 보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렇게 모두가 열의에 차서 모두가 울분에 차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유학을 마치고 들어갔었더라면 저는 여기에 아마 없을 겁니다. 저의 인생을 바꿔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김정일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저희는 북한 독재의 원흉은, 모든 문제는 김정일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정일이 죽자마자 환호를 했습니다.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김정일이 죽자마자 북한 보위부에서는 분명히 유학생들 중에서 동요자가 생길 것이다. 한국이든 미국으로든 망명을 시도하는 유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를 해라 라는 특명을 받고 많은 수의 비밀 경찰들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어떤 친구는 뭐 저희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일본인 친구랑 같이 점심을 먹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평양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걸리는 즉시 어떤 처벌이 기다릴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필이면 저희가 국내 주간지로 썼던 편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모든 감시의 화살이 저희를 향해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고 저한테도 대사관에 그러한 연락이 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 가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접어야겠다. 일단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대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옷까지 몇 개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후회가 남는 것, 그때 반드시 챙겼어야 하는 것, 부모님의 사진, 부모님의 편지 한 장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대사관을 탈출을 해서 정말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국에서 헤매다가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저는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죠. 제가 그 빈 방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던 그때로부터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스피치를 할 만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저한테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그 호기심은 저한테서 모든 걸 뺏어갔습니다. 부모님도 뺏어갔고 같이 뜻을 나누던 친구들도 뺏어갔습니다. 모든 걸 잃고 얻은 자유입니다. 듣는 이들에 따라서 누군가는 20대 철부지들의 어떤 시기 어린 장난 아니냐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절박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희망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가 저희가 가졌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희망, 그때의 그 신념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며 반드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오늘 스피치를 끝으로 제가 그때 주간지에 써서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요. 하지만 김정일, 김정은은 우리가 충성을 다 바쳐야 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며 100년, 200년 후의 역사책에는 민족의 역적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저를 역적, 반역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일인이고 저로 인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피해를 입는다 해도 싸울 것입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눈뜨고 있을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너무나 철저히 속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알아주세요. 우리가 먼저 그 깃발을 들고 나갈 테니 여러분들도 그 깃발을 들고 따라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으셨을 거다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모셔서 궁금한 거 한두 개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김성대학에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하고 맞습니다. 계신 거죠. 네. 그럼 꿈꾸시는 게 한국에서 어떻게 좀 영향을 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싶은 게 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북한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세대가 해결을 못하면 또 다음 세대한테 그 짐을 넘겨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반드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가 제가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는 이유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막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나서 후회될 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래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원동력은 뭘까요? 옛날에 미국에 갔던 적이 있어요. 이런 스피치 행사 때문에 미국에 갔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행사 그 일정이 너무 고된 일정이었어서 정말 아,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식상 그냥 빨리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고등학생들 앞에서 했던 스피치였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고등학생 친구가 스피치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아, 너무 잘 들었다. 너무 감명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미국인이고 북한에 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나는 태어났을 때 자유가 있었다. 근데 누군가는 태어났을 때 그 자유가 없대더라.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거냐. 나는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혹시라도 내가 자유가 없을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 싸워주길 바라면서 나는 이것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전율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인생에서 받았던 가장 큰 동기부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세상을 바꾸는 일인이 되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